제가 해야 될 교육은 뭐냐면은 화정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런 싸우는 사람들 말리고 화해를 시키러 다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갈등을 풀어준다고 하는 화쟁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요새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에 나오라고 가서 설득하는 작업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우리 승가 내에서나 혹은 뭐 일반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갈등이 뭔지, 그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시켜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먼저 도입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쟁에 대한 이해, 너무나 쉬울 것 같지만은 이 기본 이해 바탕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문제 해결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쟁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화쟁을 하는 게 제가 이런 거예요. 이걸 하루 주로 다녀요. 제 직업이 아예 저는 갈등 조정가예요. 지금 주로 맡고 있는 부분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싶어요. 어디로? 그게 어디냐면 무안이나 한평이에요. 근데 무안에서는 절대 못다. 그 시끄러운 소음 왜 우리 동네 뭐라 그래? 뭐 갈등 심하죠. 이런 걸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전 일을 많이 해요. 한전에 송전탑, 송전선로를 지나가야 되죠. 이건 필요하니까 그 공공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왜 우리 동네로 지나가? 그 혐오스러운 송전탑, 내 더군다나 송전탑에서 무슨 전자파가 바람 물질을 나오는데 절대로 보다 반대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 해주러 다니면 사람들이 당신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걸 해결해 주러 다니냐 이래요. 저는 전혀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딱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더군다나 이거를 보통 40시간 해야 될 거를 딱 1시간 안에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 할 거는 뭐냐면은, 오늘 그걸 할 거고, 내일은 결국 이제 저는 스님들이 화쟁 법사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고 화해를 시키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화쟁 중에서 저희는 그걸 조종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관계를, 싸움을 풀어주는. 내일은 조종을 하고 실습을 합니다. 그냥 실습을 안 하면은 다 고개 끄덕거리고 문 딱 닫자마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실습까지 해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화쟁의 오늘 그 중에 화쟁의 이해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싸움을 했어. 네. 싸움을 해서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화쟁합시다. 네. 이게 무슨 화쟁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라니까. 저놈이 틀려먹은 거지. 자기 주장만 하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 옳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리고 저놈 내가 버릇을 고쳐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 저희가 화쟁하자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가장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그걸 싫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그렇죠. 풀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종교적인 소명 몇 가지 중에서 사실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특히 우리 같은 신도 내에 사람들이 서로 이해 다툼을 갖고선 싸우고 있다. 다행히 우리 스님들이 이걸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도들의 갈등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법사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신도의 갈등을 폭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는 우리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있는 사찰이 아니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뭔가 같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스님과 주님과의 갈등이 있죠. 저희 화정에 한번 올라온 케이스는 뭐냐면은 많아요. 그 스님 그 사찰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죠. 그래서 출입로를 둘러싼 갈등.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었는데 막 너무나 말이 아니야. 이게 행동도 그렇고 막 시끄럽고 쓰레기 버리고 이게 도량으로서 인정도 안 해주고 막 또 종교적인 막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딱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수십 년을 다니던 길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 큰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상가 땅은 사찰 거고 또 운영 오랫동안 또 이제 신도들이 해왔던 이런 부분 속에서 권리 이 다툼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도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푸는 부분들은 참 저 갈등이가 잘 됐어. 좋은 화쟁이야. 라고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풀릴 수 있어요. 저는 갈등이가 잘하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속하게 해결돼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갈등의 대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출발도 그렇고 그걸 악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걸 폭발시키는 게 다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냥 우리가 처음에 서로 달라 이렇게 달라서 어이씨 뭐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달라진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나를 무시해?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미워하게 되고 또 상처도 받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에 어떤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게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되게 중요한 게 신속하게 해결해야 돼요. 신속하게. 그래서 마음의 병을, 상처를 깊지 않지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더군다나 초반에 해결하면 되게 쉬워요. 초반에는. 이게 묵으면은 오래 가면은 5년, 10년 다 해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저희는 11명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럼 이 갈등 해결만 전문인 거면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등이 없냐? 근데 쉽게 풀어요. 갈등이 생겼다. 오늘 아침에 회의하다가 화정이는 교육을 누가 할 거냐 막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됐어. 그 다른 사람이 야씨 나만가? 너만 잘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싸워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 나 저 사람하고 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 같이 풀어줘. 그러면 점심구경 끝나고 나서 여기 차 한잔 하세요. 무슨 문제야? 아씨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랬어?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내 순서라서 쉽게 초반에는 감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 차이 내용 갖고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해결돼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그다음 감정이라는 게 막 생기면은 실제 내용을 다 덮고 있어요. 가려요. 근데 이 감정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 사람들이 표현하고 말하고 싸우고 해결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초반에 해결한다는 거는 상처도 덜 받게 하고 또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개입하는 게 중요해요. 신속하게.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갈등 해결 방식은 이거예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해요. 당사자가 모두 만족.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혹시 들어본 조정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나라 수많은 조정, 소비자 분쟁 조정, 의료 분쟁 조정, 조정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 분쟁은 혹은 뭐 보험 조정, 대부분들은 뭐예요? 비율 싸우면은 5대5, 6대4, 7대3 이런 거예요. 근데 5대5, 5대5, 6대3 만족 안 해요. 그거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했다. 혹은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했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해결은 오케이! 그거 됐어. 그럼 나 만족해. 그거를 당사자 모두 동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는 이게 진정한 화쟁이다. 일반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달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화쟁은 이렇게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해결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 평화적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맺었던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관계에서 혹은 그 집단 내에서는 유사한 갈등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돼. 이걸 계기로 해서 일정하게 우리는 이런 문제 발생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일정하게 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야지 좋은 화제입니다. 제가 이 화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셔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근데 스님들이 참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야, 좋은데 저게 돼? 그러니까요. 그 중에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한. 빙고.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도장을 팍! 거리낌 없이 오케이! 앞으로 난 상대한테 이만큼의 의심도 없어. 마음 다 해봤어. 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핵심일 텐데 한번 해봅시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갈등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 있나요? 죠 많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없는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아니면은 영웅끼리 싸우지 않을까? 체크를 안 나왔는데 죽은 사람. 아니면은 뭐예요? 거의 도의 경지.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득돌한 사람. 뭐 갈등 없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사람도 갈등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런 우리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갈등 대처 스타일 중에 보면 그런 스타일이 기대치 낮은 게 아니고 수용형이에요. 수용형 혹은 회피형으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진 스타일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갈등을 잘하는 사람 누구냐?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문제 있어, 나 이거 좀 같이 풀어주면 좋겠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갈등을 저 사람 갈등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틀렸어. 뭐예요? 내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부정도 보지 말고 그래서 갈등 뭐냐면요. 갈등에 대한 개념을 잘 보면요. 갈등이라는 게 한문으로 칡나무가 등이 등나무, 칡나무와 등목을 얽히는 거예요. 갈등은 뭐냐면요. 특히 우리 스님들이 느끼는 갈등은 뭐에 되냐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자비가 끓지 않아. 갈등이야. 그럴 정도로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을까? 내 갈등이야. 그걸 찾고 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이해관계가 다르든지 혹은 뭔가 안 좋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감정이 대립적인 감정이 생기는 걸 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자꾸 드러내는 분들이 문제 해결을 참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제 얘기의 핵심일 거예요. 갈등 상대를 어떻게 볼 거냐. 갈등 상대. 지금 우리 스님들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을 머릿속에 올려놓죠. 그 갈등이 올려오는 갈등이 또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갈등이겠어요. 그 상대방,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갈등 상대. 대립적으로 보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상대를 적.
적으로 본다는 갈등 상대를 적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 주먹으로 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에 대해서 따돌리게 만들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집단 따돌림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끝까지 싸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적 이유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상대를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적으로 보지 말랄게 이런 사람들, 그래. 갈등 상대는 내 친구지. 그러면서 친구라는 건 뭐예요? 갈등 상대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용서하고 그냥 내가 양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로 갈등 상대를 친구로 보고 양보하거나 싸움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혹은 자기가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배려해주는 이런 건데 제가 생각에 갈등은 양보와 배려 갖고 안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 갈등에서는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요. 생겼다는 갈등은 뭐냐?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참을래니 분명히 내가 옳고 분명하거든. 저 사람이 아주 틀려먹은 건데 그걸 내가 참는다? 이야 참. 물론 이제 스님은 그걸 이제 하나의 우리 도의 과제를 삼고서 공부하시고 마음을 잘 달래하시면 어쨌든 모르지만 일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보한다? 승복한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갈등을 적으로 해서 싸워주지 말고 친구라고 양보도 하지 말자. 그 갈등 상대를 뭐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갈등 상대를 뭐로 봐야 되냐면은 문제 해결제로 봐요. 내가 지금 갈등이 생기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저 때문에 밑에 집에 강의하고 그래요. 예전에 어떻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은 참 이게 편치 못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갈등이라는 건 재미난 게 뭐냐면 갈등은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생겼어요. 갈등이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 못해요. 이게 묘한 게.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화쟁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갈등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화쟁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지. 합리적 의심하셔야 돼요. 제 얘기 다 그냥 고개를 끄덕 부시면 진도가 안 나가, 내용이 안 들어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네. 여기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돌아서면 제가 표현이 부딪히다가 맥심이 3시간이야 이러거든요. 네. 3시간 저 이렇게 듣고 가면은 나용 다 되죠. 네. 맥심 3시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다르거든요. 다른 상태에서 이걸 끌어내서 해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돼요. 저는 99%. 해결 안 내키는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본방한 케이스 말고는 그리고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다 해결해 줄 텐데 그 케이스 말고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시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시시비비를 가지지 말자. 이건 어쩌면은 갈등을 예방하는 방식이에요. 갈등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 옳을 시, 비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갈등은 어디서 생기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다름에서. 그래서 다른데 우리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전문가. 저는 TV에서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주제로 100분 토론을 해요. 전문가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요만큼이라도 의견 합의된 경우 못 봤어요. 그죠? 더 극나라한 서로의 어떤 차이점만 드러내고 말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서는 힘이 갈려. 너 틀렸잖아. 내가 오라. 이거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72B로 보지 않는. 저는 그래서 우리 스님들한테 제가 이제 갈등이와 공부를 한 20년 됐는데 비법. 이렇게 하면 갈등 절대로 안 생깁니다. 비법. 주술 가르치죠. 이게 뭐냐?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갈등 생기려고 그런다. 저 사람이 화가 난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3번만 하면은 갈등. 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네. 사람이 주먹을 쥔대요. 나타난 신청 주먹. 이게 본능인 거예요, 본능. 이게 눈 감듯이 그래도 막 안 된다 이럴 때는 주먹을 쥔다.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풀어.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베스트셀러예요. 스웨덴이 원래 기독교 국가거든요. 아주 카톨릭 정통 카톨릭이고 아주 공부를 무지하게 거기가 성경이 전부예요 삶에. 근데 요새는 성경 책이 없어지고 이 책이 침실마다 다 놓여 있다. 이 책 제목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웨덴의 어떤 한 분이 쓴 책인데 이 분이 삶이 기가 막혀요. 스웨덴에서 최고의 영재였었어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래서 19살에 에너지 공기업의 부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유럽에서 이 경영 규제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학부는 서울대 경제학과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그런 그 실력이 있는 곳이 거의 수석자로 한 사람이에요. 그 분이 그러니까 부자니까 자기 전용 차도 입고 기사였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 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회사 관둬야 될 것 같아요. 왜? 나하고 안 맞아요. 뭐 하려고? 태국 가고 싶어요. 왜? 수도 승인생 되고 싶어요. 갑자기 이 엄청난 이 능력자가 가지고 그건 뭐 대단해. 그래? 네가 원하는 데서 네, 너 태국 가봤냐? 아니요. 가서 힘들고 어렵고 언제든지 돌아와. 난 열어놓고 기다릴게. 나중에 이 인생 태국 떠나요. 태국 가서 뭘 하냐? 수도 승인이 되는데 여러 우리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숲속의 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게 가장 부처의 당시의 환경과 삶을 만드는 조건 속에서 자기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먹지 않고 주워 먹고 안주 안 먹고 내 집도 없는 게 거의 노쇠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데 17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17년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을 그 가장 힘들다고 하는 태국의 수도 싸움 수도 노릇을 하다가 17년 만에 기도하다가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고요.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요. 스웨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뭐 또 화제가 되는 거야. 가지고 막 스웨덴 구경 TV 막 와서 인터뷰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기자가 쭉 사연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질문할 게 있다. 했더니 그래서 17년 수도승 생활 중에 깨달은 바가 뭐요? 당신이 얻은 게 뭐요? 탁 되돌아보니까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그 하나가 있었어. 하지만 얘기 안 해. 너무 가볍게 얘기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 이거 보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운명이라는 게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유기력병. 근육이 마비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 기자가 물어봤던 거를 답을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글을 써서 책을 쓴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부처답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깨닫는 거야. 이걸 인정. 이게 다르고. 저는 이게 바로 갈등을 예방하는, 갈등이 많은 부분들이 시시비를 가리고 내가 오라 나만 오라 라고 하는 건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고 푸는 방식도 이러한 방식에서 접근하면 달리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들 수 있으면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이 막 달려갑니다. 벌써 2시 다 됐어요. 자, 이제 본론. 그래서 그걸 이론이고 어떻게 풀어? 화생 방법. 요 네 가지만 하면은 다 해결돼요. 이 과학에 요 네 가지만 딱 있으면. 첫 번째 감정과 문제를 분리하라. 두 번째 주장이 아닌 숨겨진 속마음을 찾아라. 세 번째 모두 만족한 해결을 찾아라. 네 번째 공정한 객관의 치료를. 자,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 덩어리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갈등에서 감정과 문제를 분리해. 그럼 문제 해결이 50% 이상 해결. 50% 해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된 거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럼 30% 해결돼요. 그럼 20% 해결 아직 안 됐죠?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있다. 이거 다시 보고. 그럼 거의 다 해결돼요. 막판에 도저히 안 된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문제 분류하고 주제의 순만 이거 네 가지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한 거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주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여기서 나오는 영상 갖고 이걸 실습해 볼 거예요. 많이 한번 해보고 실습해보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갈등이라는 게 처음에 서로 이게 달라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게 해결되지 않고 두 차례, 세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 감정, 기분이 있다는 게 그 상대방한테 그게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반복되면서 감정이라는 게 딱 달라붙으면서 갈등이 나고 하는 이런 형상으로 딱 탄생해요. 이 탄생한 갈등은 막 자가발전해요. 그래서 엄청 커지고 괴물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해결하려면 갈등을 감정과 문제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하는 게 비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A와 B가 싸움을 했대요. 우리 신도에 회장단하고 종무원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럼 이제 스님이 딱 개입하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개입을 해요? 뭐가 문제야? 중재를 하려고 했으겠죠.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죠. 뭘 찾아야 제일 먼저? 문제점. 문제를 찾아.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문제에 접근이 안 돼요. 내가 아주 싫은 감정이 있으면은 사람한테 곱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실체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계속 비난만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런 편협된 시각에서 모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을 대단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감정. 특히 일반의 감정이 아니고 싸움, 갈등이라고 하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하고 어떤 분노에 의해서 부딪혔던 이 사람들의 감정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지 이게 들어간다. 마치 우리가 호두 껍질, 호두 안에 있는 걸 먹으려면 이게 문제인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을 깨야 되거든요. 껍질 감정이에요. 갈등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정을 찾고 감정을 분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감정인 상태에서 상대를 평하는 비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방어해야 되고 다시 역공하게 되고 인신공격하고 말싸움하게 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태에서 감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감정을 분리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 400년. 제가 이제 그 갈등 조정했던 한 사례인데 58세 어머니와 26살 먹은 아들과 갈등이에요. 58세 먹은 어머니가 저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거 문제 잘 해결하신다면 네, 제가 좀 화제합니다. 아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될까요? 뭐냐 했더니 2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죽었고 아들 하나 청산가 부가 외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들놈이 엄마 날 보기를 TV에만 시간이야. 집에서 퇴근하고 왔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쭉 집에 가서 문 딱 걸어주고 안 나온다. 엄마가 빨리 제가 배고플까 봐 그냥 더 손을 바삐 움직여가지고 맛있는 저녁 찾아놓고 야 민주야 나와서 밥 먹어라. 아무리 움직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상하니까는 강아지 안고서는 엄마가 아빠도 산책 나와 문 따까닥 나가는 소리 들으면 그때 나와서 밥을 처먹는 그 아들. 이 아들하고 수없이 갈등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선생님이 용하다고 하시니 한번 풀어주셔요. 그럼 제가 예 해드릴게요 라고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하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당사자끼리 문제를 묻고 당사자하고 문제를 저하고 같이 푸는 방식이에요. 제가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 어머니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와서 제가 그럼 네 알았어. 이거 아드님한테 어머니가 와서 나한테 이 문제 해결하려는데 같이 와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아들이 와요 안 와요? 왜? 제가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잘 알고 아들도 잘 아는데 가져온 애 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어요. 내 막내 동생인데 내 아들하고 나이 차도 적어서 서로 잘 전화도 하고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모, 그 여동생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여동생한테 이 화쟁을 어떻게 진행할까 설명을 드리고 이 이모가 엄마를 부르고 아들을 불러서 저를 소개하는 것 같이 해서 딱 제 사무실에 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어머니 앉잖아요. 그다음 왼쪽에 아들 앉잖아요. 제 가운데 앉아. 그리고 화쟁을 들어갑니다. 몇 분 만에? 37분 만에 해결돼요. 7년 동안 안 됐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딱 앉아놓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자, 이 자리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속상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어머니한테 질문해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가? 네, 선생님 울먹이다가 얘기를 못하셔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울먹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통곡이에요. 통곡이 더 절정으로 어떻게 돼요? 과호흡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비닐봉지 갖다가 그냥 숨을 이렇게 해서 과호흡 막아내요. 근데 겨우 진정시켰어요. 그때 한 15분 지났어요. 이번에 아들한테 아드님 제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 저렇게 우시기만 합니다. 우시는 어머니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드님 뭐라고 그래요? 저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천장 쳐다봐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고 이내 말이 없어요. 통로에 있던 어머니 겨우 진정하고 있고 아들은 아무 얘기도 없고 저희 상담방 용하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10분, 15분 지나면 제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한숨 쉬는 거 안에서 내가 문제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머니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가 이거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주 해결책에서 착착착착 말씀하시죠. 그걸 듣고 있던 아들이 선생님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그래요? 아드님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하실래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딱 시계 왔대 37분이에요. 서로 끼안고 민주야, 엄마 서로 막 화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의서 쓴 거예요. 여기서 불관계 속에서는 이 서로 냉담하고 서로에게 막 갈등했던 7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이 저한테 와서 7분 만에 37분 만에 해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해결됐을까요? 대화를 하지 않았나? 대화? 그동안 대화를 안 나눴나? 그동안 안 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막 이모도 도와주고 뭐 동네 누구도 도와주고 막 다 도와주고 했을 텐데 왜 그들끼리 해결하는 게 저한테 와서 해결됐을까요? 상대의 마음을 몰랐나? 서로 마음을 알게 돼서. 마음을 알게 돼서 보다 더 중요해요.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을 푸는 거예요. 저는 뭘 건드렸어요? 감정을 건드렸어요. 어머니 감정. 어머니가 이 갈등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진짜 이 생각 뭘까요? 진짜 미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진짜 앞으로 잘하고 희망도 기대하고 있고 같은 복잡 말로 뭘로 표현하기 어려워. 아들 특히 이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모가 100%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자식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100%의 주기받는 관계는 자식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식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는 인간 사이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어머니는? 무덤을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막 풀어친 거예요. 통곡하면서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아들 엄마예요. 엄마가 무지하게 미웠어요. 싫었어요. 다시는 진짜 용서하고 싫어 엄마였어요. 하지만 또 그동안 그 7년 세월은 미안한 것도 있고 자기가 진짜 홀어머니 외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진짜 죄스러움도 느꼈었던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자기가 한숨 푹 쉬면서 감정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에서 감정이 내려지는 그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모든 갈등이래요. 모든 갈등. 그러니까 큰 갈등이든 엄마와 아들 간의 갈등 전부가 사실은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쭉 갈등 조정하면서 잘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갈등 조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되돌아보면은 내가 조급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집착해가지고 감정을 덜 풀었어.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있어도 안 풀려. 감정이 많이 잘 풀어지면은 아주 쉽게 빠르게 풀어져요. 그래서 갈등에서는 사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고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에 관한 문제다. 빼고 그런데 특히 우리가 큰 갈등 조정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승간에 스님들 간에 혹은 신도들 간에 혹은 종무원 간에 이웃 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푸는 방법이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감정을 푸는 방식이 대부분들은 뭐냐면은 사과받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이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동네에서 같은 교회에 박지선님하고 권지선님 쌍 만나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뭐냐면은 그래서 뭘 원합니까 했더니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면 된다. 이 사람들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법정 소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소송에서 사과를 하라고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갈등 계속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소수의, 특히 소수 간의 갈등의 감정을 푸는 문제는 결국엔 뭐냐? 사과예요. 이거는 사과는 쌍방이 아니고, 아니, 혼자가 아니고 쌍방이에요. 감정의 상처는 혼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요. 더 세련되게 하기도 하고 더 교묘하게 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갈등이라는 건 뭐냐?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걸 푸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시키는데 문제 사과가 해결이 안 돼. 왜? 사과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에요. 진정성. 사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3일 전에 밥 먹다가 백신 뉴스 나와서 백신 얘기다 당신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 그래 한번 같아.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 초점을 딱 갖다 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거지. 두 번째 뭐요? 아휴, 지금이라면 절대 그런 말 할 텐데 그때 미쳤나 봐 내가. 지금이라면 안 할 텐데. 그다음에 이게 제일 상대방이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한번 이렇게 무시하면 계속 무시할 거 생각하니까 더 화를 내거든요. 여보, 내 앞으로 절대 이런 얘기 안 할게. 재활방지 약속.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어지겠어? 해결책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 용서해줘. 이 5가지가 들어가야지 진정성 있는 사과.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사람과 사람과의 상처,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서로 사과하기로 한다. 사과에 대한 내용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요구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나는 뭐 각서 썼어 좋겠어. 혹은 뭐예요? 반지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상대가 만족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상대가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 이게 5가지를 해야지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건 사과 아니다. 내가 모두 잘못했어. 이거 사과할 거 아니다.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아니에요. 정치인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 의도가 달리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사과 아니라는 거. 모두 잘못했다 아니라는 거. 조건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6가지 이걸 빼면 안 됩니다. 5가지가 들어가는 이런 사과를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풀어줘야지 그 다음부터 내용을 들어갑니다. 감정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옳다 그러다 혹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개입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의 감정 이해 당사자의 감정을 충실해서 가급적 감정을 풀어야 할 때 그 사람이 표현한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적으라고 해요. 심지어 욕이 최고야. 아니 감정을 푸는 유일한 단어방이니까 욕해라. 중요한 건 감정을 푸는 거야. 욕이 옳으냐 틀리냐 뭐 이 따지면 감정은 감정을 푸는 거야. 예. 아주 어려운 케이스도 있군요. 정말 이거는 해볼 방법이 없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감정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푸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갖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소위 이제 쉼 감정 풀기 전에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자기도 잘 몰라요. 화만 있는 거지 자기 감정이 어떤 건지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대한 구체성 내용이 없어요. 그걸 정리해주는 시간을 따로 갖기도 해요. 개별도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객관해줘요. 그건 딱 한 가지 힘들거리면 들어주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준비 훈련을 시켜줘야 되죠. 조용한 산책 일정한 환경부터 조금 떨어지고 좀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조정가하고 같이 마음을 허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저는 그런 방식은 스님들이 훨씬 저보다 잘할 거예요. 이거 많이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에 감정을 찾는 거죠. 아니 보살님 지금 시간은 몇 시인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대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오전에 지사 지내게 해달라고 진실당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님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살님 보니까 음식에 정성이 없고 대충 대충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네?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사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스님 저랑 정말 그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진짜 스님한테 여기서 혹시 감정 찾아볼까요? 누구의 감정이요? 고양보살, 스님, 스님. 둘 다 감정. 내세의 감정. 그러니까 두 분의 다 감정가. 아, 확 뛰쳐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 스님 그래서 무슨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지. 그죠? 감정을 나중에 갈등 상대들한테 감정을 끌어낼 때는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감정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원래 짧아서 그러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다. 감정을 알아주는 것, 감정을 끌어내는 능력,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두 번째 수제 들어가면 뭐 보던 거안 봐요. 계속 볼까요? 보던 거 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살면서 걔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공양주인 그만두고 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절살님들 있는데 여기 공양은 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저께 밤에도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 불면서 지 신랑이랑 싸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달래느라고 밤새 한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오늘 늦은 거는 진짜 내 잘못이지.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그 스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사정을 물어보실 수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은 전화라도 한 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없이 저렇게 그냥 계신지 진짜 정말 스님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 우리 조항조 보살님이 여기 오신 지는 한 2년 됩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온 건 사실이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툭 하면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하죠. 요즘 집에 무슨 우환이 있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손사람만 치시니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대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대 회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고학년보살님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손님 대접도 못하고 해가지고 늘 불평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또 타락 맞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다른 고학년보살님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것이 서운하다고 저렇게 뛰쳐나가 버리니까 제가 참 그리고 고학년보살님이 정말 참 무던하신 분입니다. 말도 다른데 옮기지도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해오셨어요. 그 주변에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도 평판도 참 좋으시고 너무 잘 칭송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도 회장님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며칠 휴가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렇게 훌쩍 떠나버리시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 공양주 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가지고 저렇게 또 오시게 되면 내내 공양주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또 영영 안 오시면 더 큰일이고요. 한시원 보세요.